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한 종목씩을 정해드리고 있죠. 한 주 동안 제가 엄선했던 종목들, 이제는 한 3종목까지 되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동안 세 종목에 대한 그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6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장 때는 마이너스 1% 넘게 빠지다가 차츰차츰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1% 넘게 대부분의 하락을 했었죠. 재밌는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 해외 쪽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는 국내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약 2%에서 3%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미국하고 유럽이 많이 빠졌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미국은 돈을 이제 줄이겠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빠졌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앞으로는 12월 달에 기정사실화로 금리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그동안 부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모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상 어느 정도는 박스권 내에 있지만 그래도 1900대까지 빠졌을 때는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드라기 총재가 더욱더 시장의 예측치는 더 센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수, 미국 지수 반대의 포지션이지만 모두 다 빠졌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빠졌던 부분은 양시장의 변동성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얘기했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효성, 에머스퍼시픽,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우선 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은 10%대에 올라가 있죠. 어느덧 효성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까지도 지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원 선까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는 그 차트처럼 12만 원 선 터치한 다음부터는 15만 원 선. 그때는 언제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올해 2달 전, 3달 전, 그러니까 지금 봤었을 때 9월 달부터는 좀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 윗부분 때는 15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는 한번 15만 원대가,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서는 바로 미국의 소비 쪽, 이런 부분, 특히나 내구재 쪽에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효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도 패션의 트렌드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남아져 있다라는 부분, 바로 차트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주봉을 보시겠는데요. 주봉을 보면 밑에 부분에서 살아있다가 긴 양봉을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부분, 그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저항대에서 한번 맞았었는데 그 이후 때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단기간 내에서는 박스권 내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쪽은 살짝 뚫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여기를 만약에 뚫어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는 이 윗방향까지도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쪽까지도 한 번쯤은 상방 쪽이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목표가 상향 15만 원대까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머스 퍼시픽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일봉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머스 퍼시픽은 저희가 매수가가 41,000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익률 때는 5.2%고요. 에머스 퍼시픽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들어와 있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에머스 퍼시픽이 기존에 했던 사업군, 바로 고급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자금이 단계적으로는 묶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자금을 해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왔던 곳이 바로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내외를 하고 있는 여타 싱가포르이라든지 동남아 쪽 이런 시장에도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가를 보시겠는데요.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현재 43,000원이고요. 얼마 전까지 보면 주가가 44,800원, 45,000원대까지도 한번 찍어줬었고요. 이 부분 한번 뚫어줬다는 거는 전고점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간 다음에는 한번 그 11월 9일날 고점이었던 52,700원대까지도 한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 우선 1차적으로 55,000원대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그 주봉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효성 같은 경우는 저항대 밑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은 한 일주일 정도는 박스권 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차트 자체도 뭐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보면 상당히 이쁘게 곱게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월봉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볼 수가 있죠. 이게 월봉은 하나의 한 달이죠. 그럼 11월달, 12월달 음봉을 보였지만 음봉 보인 이후부터는 긴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우리 에머스 퍼시픽의 목표 수정가죠. 우선 55,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NHN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현재 거의 매수가는 저희가 58,500원으로 갖고 가고 있죠. 지금 거의 박스권 내에 있고, 박스권 내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음봉 맞고 떨어져 있지만 이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구간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도 이쪽을 한번 뚫어줬었죠. 그러면 다음 주봉이 언제 생기냐? 여기에 생기게 되죠. 그 옆으로 생기면 저번 주까지는 저항대 밑에서 헤맬 수는 있겠지만 그 옆으로 주봉이 생기면서는 저항대가 바로 지지선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저기 오늘은 동지에 든든한 매수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NHN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는 주주들의 평균 단가가 계속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낮아지면서 이 이상부터는 팔 매물이 별로 없어지면서 수급이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65,000원대까지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 말씀드릴 종목,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우선은 여기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참고만 하실 뿐이지 투자의 책임은 각자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우선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우선은 보시겠는데요. 예전에는 LED 관련주로 알 수 있죠. 서울반도체와 함께 LED 대장주로서의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부품주로 널리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세 종목, 피드백의 세 종목의 공통점과 오늘 말씀드리는 LG노텍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알고 있던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친구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놈이었는데 어느 순간 고객과에 받고 와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주가는 올라가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완전히 뛸 수가 있죠. 그 부분이 그대로 주식시장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한 가지씩 보시겠는데요.
우선 LG노텍의 주요 매출 구성을 보면 아직까지도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그다음에 그 LED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사업군들 위주로 했었죠. 카메라 모듈. 무엇입니까? 바로 핸드폰 부품주였죠. 핸드폰 부품주들 삼성전자라든지 전방산업 같은 경우도 좀 MS가 약해지면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떨어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반도체 쪽.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을 보여줬지만 LG노텍이 갖고 있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 쪽에 대한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사실상 좋진 않았었습니다. 또한 LED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산업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주식을 보더라도, 주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LU,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 LED TV라든지 이쪽 평면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쪽에 대한 단가가 전방 산업이었던 TV 쪽이 좋지 않아지면서 단가가 폭락했던 부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크게 갖고 왔던 이 세 가지 모두 다 좋지 않은 사업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LG노텍의 주가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이런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소나기가 다 내린 다음에는 동이 트죠. 그러면서 날이 맑아지는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률은 가장 크고 주가를 들어갔었을 때 부담감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주식은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건드리지 않는, 거품이 끼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맑은 기운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16%에 해당되는 차량용 부품 쪽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 모듈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좋아지면서 이 매출의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어제와 오늘이 많이 다를 때가 주가는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의 이 매출의 구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모듈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는 기존에는 머신이었습니다. 메커닉이었고요. 기계입니다. 키를 돌리고 이것이 석유를 통해서나 화석 연료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을 시켜주는 어디까지나 기계였는데 앞으로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기기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스마트폰처럼 예전에는 전화기였다 스마트폰을 바뀌었던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을 때는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동차가 생각을 할 수 있어졌죠. 요즘 같았을 때는 그 어떤 무인 카메라로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도 현재 운전을 안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LG노텍 같은 경우도 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자동차의 영혼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LG노텍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용 모니터라든지 LED 쪽인데요. 차량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조명에서 LED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이제 기계가 직접 한다라고 보면, 내 앞에 있는 차와 내 뒤에 있는 차와의 간격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주행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블랙박스 같이 앞뒤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주차까지도 자동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이드, 모서리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것이 바로 LG노텍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실적 부분입니다. 바로 자동차 시장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냐? 바로 2015년도 3분기에 수주잔고가 5.2조 대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부분이 작년 2014년도 12월 달보다 1조가량이 늘었다는 부분이죠. LG노텍의 그 사이즈만 대보라도 1.2조면 상당히 큰 수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LG노텍이 기존에는 LED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고객사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면서 고객사가 다변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LED 쪽이 조명 쪽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이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작은 그 기계 안에서 카메라 모듈 하나를 들어갈 것이 지금 자동차로 들어가면서 수십 개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사업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사업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꾸준하게 내 발목만 잡지 않으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납품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 사업은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중간 정도만 해줘도 LG노텍의 주가는 발목만 잡지 않는 정도만 되더라도 자동차에서 상당히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신규 모델, 기존보다도 약 50%가 늘어났던 그런 고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서 방금은 지금 스마트폰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LED 사업 같은 경우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5%의 감소가 있었죠. LED 쪽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의 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 그것은 무엇이냐? 내년도부터는 이 정도의 기울기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하반 경직성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뜻일 수가 있고요. 적자를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냈죠. 영업 적자가 1,368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악재라는 악재는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모듈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겠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진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마진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부분이 2.2%에서 5%대까지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게 5,000원에서 8,000원에서 만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EPS가 늘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PER 부분이 예전에 20배에서 이 정도 주가라고 하면 8%, 9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저평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매출 부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부분도 바닥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PER 밴드인데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PBR 밴드도 가장 낮은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선은 LG노텍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는 98,000원,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85,000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LG노텍 현재 주가는 10만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보다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급하게 붙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8,000원대가의 지의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목표가는 우선 짧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은 오늘은 좀 올라가지만 매수가는 짧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중요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분 동안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PBR 부분, 이 부분도 저점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매수가를 시장가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가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붙여주는 것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 이것은 무엇이었냐? LG이노텍이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MS를 늘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그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G이노텍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다음 주에도 종목 세일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